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영현 부회장이 1년 전에 취임하셔가지고 1A, 1B, 1C D램을 설계 변경 초강수를 뒀죠. 그 중에서 오늘은 1C D램인데 5월달에 1C D램 설계 변경 1호 웨이퍼가 나왔다고 서울경제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중에 보면 평택 캠퍼스 P4를 증설하고 화성 캠퍼스 17라인을 라인을 개조를 해서 증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올드보이죠. 저하고 동갑인데 퇴역을 해야 할 분이 현역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원시 D램 개발에 의미 있는 수율이 나왔다는 이제 소문이 좀 나왔었지만은 결국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개선된 원시 D램이 1호 웨이퍼가 5월 중에 나왔다는 얘기가 서울경제의 강예령 기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예령 기자한테 이게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요게 이제 P1이고 P2고 요게 EUV입니다. 요게 이제 P3고 이쪽에 이제 P4가 있죠.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6세대 원시 D램이 이제 수율이 개선됐다 그러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이제 콜드 테스트, 이제 약간 저온 상태에서 50%의 수율, 핫 테스트, 요건 이제 온도가 조금 높은 수준이죠. 여기서 60 내지 70%의 수율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통상 수율이 40% 안팎이 되면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지난해 같은 제품 수율이 30%에도 못 미쳤던 것에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이 수율이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제가 그래서 이게 콜드 테스트가 뭔지 핫 테스트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서 해놨습니다. 콜드 테스트는 저온,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40도에서 0도 그 환경에서 칩의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고, 핫 테스트라는 것은 특정 온도 85도 이상 조건에서 D램 칩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테스트를 해서 아마 극한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를 생산해도 완전히 그냥 아주 추운 지방에 가서 극한의 거기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뜨거운 데 가서도 테스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핫 테스트, 이제 콜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불량 칩을 걸러내고 제품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건데, 고장의 메커니즘을 이제 파악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결은 이렇게 원시 D램이 수율이 개선이 된 그 비결은 설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시 1B, 1D, 1A, 1B, 1C D램에 이게 수율이 안 좋고 성능이 안 좋은 그 원인이 뭐냐? 설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반도체 33년을 1등했던 삼성이 D램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비결은 그렇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의 성과는 이제 칩 동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구조를 새롭게 적용해서 설계 변경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1A D램, 1B D램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뜯어 고쳤다니까요. 그래서 애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원시 D램 양산을 계획했지만은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서 스케줄이 거의 1년 이상 늦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쳐가지고 지금의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이제 리더십이 좀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 7년 만에 이제 현역으로 복귀해서 제품 설계 전면을 재검토 지시를 했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성공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술 격차를 극복한 재설계라는 초강수를 뒀죠. 그래서 설계 변경만이 보는 경쟁력, 근원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HBM4 개발과 연계가 돼 있죠. 삼성전자는 연내 양산 목표인 6세대 D램 후속 테스트를 이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율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다고 이걸 가지고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원시 D램으로 HBM4까지 연말에 양산을 해서 역전을 노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닙니다. HBM4 12단에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한테 뒤졌고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7세대인 HBM4E 아마 16단이 되겠죠. 거기에서 한번 뒤져봐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점이 이제 원시 D램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 다음에 HBM도 하반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원시 D램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6세대 원시 D램은 HBM4의 핵심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원시 D램을 가지고 HBM4E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그 업계 이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판매를 해도 될 만큼의 안정적인 성능을 갖췄는지는 확인하려면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D램이 긍정적으로 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과 대량 생성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내 양산이 잘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이제 경쟁 그 구도를 재정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D램과 HBM4 생산을 하려고 이제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평택 캠퍼스 4공장 P4 위주로 해서 하반기에 제조 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렇게 서울경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페이지 1은 요게 P4H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을 같이 생산하고 지금 페이지 3는 이달 말에 완공이 돼서 다음 달에 검측이 되고 어떤 종류의 이제 반도체가 생산이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사실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고는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2는 잘 알다시피 작년 3월에 셧다운 돼가지고 여기는 파운드리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려지기는 이걸 절반으로 나눠서 일부는 파운드리 라인, 일부는 D램 라인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를 지금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 서울경제신문에서는 화성에 있는 D램 17라인도 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여기 17라인입니다. 17라인이고 다른 신문에 보면 여기 이미지 센서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10이라든가 13 라인도 이게 좀 구형 라인이라서 이런 것도 아마 그 원시 D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공정을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더해서 7세대 1D D램을 개발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써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택 P2 공장에 1D D램 파일럿 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7세대 D램으로 승부하겠다. 메모리 사업부가 아마 이거는 내년이나 아마 내후년 정도에 양산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원C가 아니라 원D, 원E까지도 지금 그 개발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D램이 동작하는 워킹 샘플 제작을 완료한 것,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D가 잘 되면 원E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7세대 1D D램이 양산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원A, 원B, 원C D램에서 실패를 했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C를 잘 나온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1D D램까지 잘 만들어서 이 D램의 그 초격차의 기술력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회복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원C D램을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7세대 1D D램 개발에서 역전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1D D램을 가지고 HBM4E를 갖는 것은 아니고 아마 1C D램을 가지고 HBM4E까지 가겠죠. 근데 1D D램이 정말 내년에 잘 된다 그러면 HBM4E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C D램이 잘 되고 1D D램이 잘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내준 D램 점유율 1등 자리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업계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내년 하반기 중에 7세대 1D D램이죠. 양산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뉴스에 나온 걸 어제 퇴근 무렵에 자세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서울경제 강렬현 기자한테 팩트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전자가 원C D램에서 조금 전에보다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C D램이 이게 하반기 생산이에요. 올해 하반기 생산인데 SK 하이닉스는 벌써 HBM4 12단을 콜 통과가 거의 목전에 있고 10월 정도에서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원C D램을 가지고 HBM4를 만들어서 SK를 뭐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은 아닌가. 그거는 벌써 시장의 그 지금 흐름과는 그 좀 괴리가 있는 얘기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원C D램을 잘 만들면 HBM4 아니면 4E 이렇게 아마 수수를 밟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원C D램이 잘 된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 P4의 이제 페이지 2, 페이지 4가 증설하는 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평택 캠퍼스의 기술인들은 상당한 숫자가 현장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독 신도시의 이렇게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